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로 접어들었지만 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송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빛완전 2호기 경납철판에서 목재가 발견된 데 이어 1호기에서도 건설용 목재가 발견됐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한 윤창호법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올겨울 추위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습 한파가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무엇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김치나 만두를 담은 택배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배송되지 못한 물건들입니다. 물건이 배송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해. 김치 보내놨는데 지금 못 보내고 있어.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노조원과 사측 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사측은 직영 택배 차량을 동원해 택배 물량을 배송하려 했지만 노조 측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 대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몸싸움까지 하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갔더니 뭐 택배 한두 번 먹는 사람들인데. 택배 노조는 최근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의 대책 마련과 지난 11월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택배 노조의 지위를 사측도 인정하라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단체 교섭에 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세 분의 노동자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라. 반면 CJ 대한통운 측은 각 지점과 계약을 맺는 형태인 택배 기사들이 설립한 노조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직이기 때문에 노조 설립이 사실은 안 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 1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노조 필증을 발급을 했는데 노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번 사실 확인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보자. 사측의 거부로 노사 간의 교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파업사 태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빛완전 2호기 경납철판에서 목재가 발견된 데 이어 1호기에서도 건설용 목재가 발견돼 원전이 경위파악에 나섰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 등에 따르면 정비 중인 원전 1호기 철판 내부에서 길이 57cm의 건설용 목재가 발견됐습니다. 원전 측은 지난 12일 2호기에서 발견된 목재와 마찬가지로 1986년 건설 당시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선고 날짜가 오는 29일로 잡혔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할머니 4명과 유족 1명 등 모두 5명의 원고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선고할 계획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으로 넘겨진 이래 3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철길 위로 진입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도로 위 음주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진입이 금지된 철길 위로 승용차가 위험하게 걸쳐 있습니다. 운전자 이 씨가 몰던 차량에 담장을 뚫고 철길로 들어선 때는 칠흑 같은 새벽 시간. 중심을 잃은 차량은 이곳 철제 담장을 뚫고 들어가 선로까지 진입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후 5분여 만에 철길을 지나던 화물열차 기관사가 신고했고
이 씨도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두 번째 선로 있죠. 저까지 넘어왔어요. 뒤에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요? 조사 결과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 경찰은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말을 맞아 음주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의 살인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엄중한 잣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지 지켜봐야 할 상황.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 부족 속에 찻길과 기찻길을 넘나드는 음주운전 사고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노동력 착취와 감금 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강제노동 착취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부는 지난 2014년 염전에서 노동을 착취당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김모 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완도군은 김 씨에게 3천만 원, 또 다른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겐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시 동구 불로동의 한 호텔 3층 빈 객실에서 불이 나 방에 있던 집기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신발장 뒤에 있는 단자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반짝 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최저 기온은 0.4도로 처음으로 0도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고 화수는 영하 5.7도, 곡성은 영하 4.3도, 구례는 영하 4.1도, 해남은 영하 3.9도 등으로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영하권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데다 찬바람까지 가세하면서 거리에는 두꺼운 점퍼와 목도리, 장갑을 착용한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새벽에는 꽁꽁 얼어갖고 혼났네요. 두껍게 입고 나도 오늘 조금 춥긴 하대 아침에. 예. 계절의 시계가 완전히 겨울로 기울지 않은 가운데 반짝 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크게 춥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겨울철에는 기온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올겨울에는 기온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니뇨 현상이 한반도의 기온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습 한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때이른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광주의 아침 기온은 4도 안팎, 낮 기온은 14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내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환경회의를 앞두고 남수마트라주 관계자들이 도시환경협약 의장국인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시장과 기후변화 특사 등 20여 명은 광주시와 국제기후환경센터 등을 방문해 2019 국제환경회의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고 협의했습니다. 도시환경연합은 기후환경에 관심이 있는 156개 도시들이 모인 국제연합체로 내년 회의는 인도네시아 팔렘방시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열립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연 이 토론회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혁신위가 제안한 양동시장 복개하천 복원 중심의 방향보다는 생태하천으로서의 광주천 복원을 중심에 두자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또 민선 7기 안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수질 개선을 하고 물길을 만드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광주 기초자치단체 금고 선정에 경찰 수사와 법원 심리가 잇따르며 구금고 선정 절차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금고 운영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바꾼 이후 탈락한 광주은행 측이 지난 21일 광주 남구를 상대로 금고 지정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금고 약정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구금고 선정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구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22개 지방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조사에서 2017년 10월 1일 이후 모든 신규 채용자와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 인사부서 채용 업무의 적정성 등을 내년 1월 말까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도 누리집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와 관련한 익명 제보와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내 고독사 지킴이가 1,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6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전국에서 출범한 전남도 고독사 지킴이단은 현재 1,930명으로 2,097명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과 말벗 역할 등을 해주며 행복 나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첨단지구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김 씨는 경찰이 잠을 깨우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출향인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장흥군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장흥군이 지난달 말 장흥을 찾은 출향인들의 수십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비롯해 2박 3일 동안 숙박과 교통 편의까지 제공했다는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흥군은 모임을 주최한 측에서 식대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정산했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 일부 착오로 이 같은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북구 생용동 70살 김모 씨의 집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진화를 시도하던 김 씨는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궁이에 물을 끓이려 불을 지폈는데 나무에 옮겨 붙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